10년 동안 영어 공부한 거 정말 후회해요. 무작정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7세 고시, 4세 고시. 정말 너무 슬펐어요. 안녕하세요. 윤검입니다. 저 진짜 프리뷰 영상 찍으면서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10년 공부한 세월, 그거 다 어디 가고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냔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7세 고시, 4세 고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저 울 뻔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 제대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영어를 왜 배우는지 이것부터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공부하지 말고요. 왜 배울까요? 그건 너무 단순하죠. 말을 하려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아무리 한국에서 똑똑하면 뭐 하냐고요. 외국에만 나가면 대화가 안 돼서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속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나오죠.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게 핵심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10년간 대학 가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해도 승진 시험 계속 시달리다 보면 거의 20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영어를 우리는 지식으로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험 보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이상하지 않은 거지,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영어를 말로써 의사소통으로서 써먹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문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맞추는 시험에 집착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했어야 했어요. 말하는 연습, 듣는 연습, 쓰는 연습. 왜냐하면 영어는 도구니까 말하고 듣고 쓰고 이런 스킬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영어는 지식이 아니라 스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스킬을 연습해서 내 걸로 익힐까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가? 바로 그거예요. 언어는 단기간에 획득하는 어떤 자격증 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어는 계속 연습하고 또 더 어려운 스킬을 도전해서 성장하고, 그러려면 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지속하지 못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스피킹이 초보이신 분께 추천드리는 영어 공부법은요, 영어 문장을 따라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직접.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로 효과가 가장 좋은 가성비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입으로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입이 굳어 있는데 내 머릿속에 아무리 영어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입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영어 문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발음에서 막히죠. 억양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도 없죠. 위축되죠. 가장 문제는 어색하다. 외국인을 만나면 간단한 자기 이름 정도 소개를 하고 반갑다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반갑다는 말조차도 안 나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My name is 윤곰. Nice to meet you. 아는 문장도 나오지 않는 이 현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를 몰라서 스피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속 뭔가를 더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했던 건데, 사실은 아는 문장조차도 실제로 입으로 연습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쉽지만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대화문들을 직접 소리 내서 읽어봐야 하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문장을 반복해서 내가 그 문장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그 말이 내 몸에 착 붙어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이 바로 나오게. 암기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는 머리에 지식을 넣는 거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암기했는데 며칠 지나면 당연히 까먹거든요. 그러면 일단 짜증나요. 그리고 생각하죠. 아, 내가 머리가 안 좋구나. 난 안 되나 보다. 좌절해요. 아, 맞아. 영어 잘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다들 영어 못하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까지 해버린다고요. 점점 암기도 안 하고 포기하고 끝! 그러다가 또 각성해서 다시 영어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들이는 노력 대비 실제로 실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법은 소리 내서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이 방법은 성인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영어 유치원,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몰라요. 리스닝은 어떻게 해요? 스피킹보다 리스닝이 먼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맞다, 아니다. 저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제 경험상 리스닝을 먼저 하고 스피킹을 한다? 이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스닝과 스피킹은 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스닝을 하면서 스피킹도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스피킹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스닝 실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로는 리딩을 하다 보면 문장 구조를 보는 실력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도 올라가고요. 근데 제가 소리내서 읽으라 라고 스피킹을 중심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던 지속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리스닝에 초점을 맞춰서 스피킹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미드 쉐도잉이 대표적인 방법이 될 건데요. 저는 이 쉐도잉이 정말 좋은 방법이고 영어 실력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영어 초보자에게 미드 쉐도잉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특히 직장인이라거나 대학생, 이렇게 본업이 있으면서 쉐도잉을 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독종인 거죠. 아무나 못해요. 근데 우린 아무나잖아요. 저도 미드 쉐도잉 해봤죠. 3일 하다 말고 또 지나서 3일 하다 말고 정말 오래 했을 때는 2달? 정말 너무 힘들고요. 할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받고 결국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아, 그냥 영어 못하나 봐. 나 그냥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마는 거죠. 쉐도잉은 나중에 실력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리스닝 실력이 올라간 후에 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단계일 때 정말 더 효율이 좋은 방법이고요. 영어 스피킹 초보자인 우리들에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영어 공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더 어려운 단계로 가려면 그 전에 먼저 기초를 쌓아줄 수 있는 스피킹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 목소리로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고 따라하고. 자, 그럼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책 좋은 건 엄청 많아요. 본인에게 맞는 걸 고르시는 게 좋겠죠?
영어 동화책, 영어 회화책, 영어 패턴책, 정말 많습니다. 책을 고르실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건 원어민 발음을 제공해주는 교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사실 필수 요소이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원어민 발음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재이면 충분해요. 그 책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적어도 10번은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교재,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교재, 10번 읽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재, 분량이 너무 많지 않은 그런 거요.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책은 Basic Grammar in Use.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의유 10회독 이 공부법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광고 아니에요. 출판사랑 저랑 관계도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긴 했어요. 요즘에 판매량이 너무 늘어서 감사하다 정도? 제가 왜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 이 책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 책에는 실용적인 문장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두 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피킹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말을 먼저 배워야죠.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에는 쓸데없는 이디엄이 없습니다. 간혹 회화책 같은 거를 보면 이디엄이 너무 많아서 좀 거슬리는 책들이 많아요. 아, 내가 이 말을 쓸까 싶은 그런 말들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디엄을 익힐 단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단어로 기본적인 문장을 연습해서 기본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서 말 그대로 영어가 체득되어야 하는 단계예요. 쓸데없는 문장을 연습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백의유는 정말 좋은 교재예요. 쓸데없는 문장이 없다니까요. 또 이 책은 사실 문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문법책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문법은 맞고 틀리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처럼 원어민이 보기에 문법은 말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규칙 정도. 문법책이지만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는 스킬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문이 많아요. 설명은 없어요. 너 이 말 하고 싶지? 이 예문들처럼 이야기하면 돼. 예문들 따라 읽어봐봐. 네가 이 말 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화이팅! 뭐 이런 느낌? 문장들도 너무 쉽고 어려운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영어 말하기 훈련을 이어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책 한 권이면 영어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우선 이 책을 10회독해서 일상 대화를 익히게 되면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그럼 그때 더 높은 수준의 훈련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영어 학습의 중요한 거, 바로 지속 가능성. 더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건 추진력까지 달게 해준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까지 생기는 아주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인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어려운 영어 훈련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요. 근데 제가 이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윤금님 책도 샀어요. 근데 아직 펴보지 못했어요. 이게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일단 시작해 보세요. 책 사셨는데 아직도 꽂혀만 있다? 1장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2장 더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댓글들이 간혹 보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챌린지라도 해야 되나? 백의유 소리내서 읽기 습관 잡기 챌린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10년 영어 공부하고도 10년이 뭐야? 아니 20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공부하자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진짜 7세 고시, 4세 고시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슬펐거든요. 정말 너무 슬펐어요. 언제까지 영어를 학력 테스트 대상으로 대해야 할까요?
10년 갈아 넣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 이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어로 말을 해야 한다면 진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그 10년도 억울해 죽겠는데 앞으로 더 억울하면 안 되겠죠? 진짜 영어 실력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 많이 하자고요. 꾸준히 지속 가능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영어 공부하기. 다음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